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단차가 왜 그 모양인지, 자동차의 생산 공정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 영상에서 살짝 다루긴 했었습니다. 그때는 볼보의 공장을 다뤘고 주로 소비자들의 서베이를 대상으로 나온 데이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현장에서 특히나 메이저 업체인 혼다나 토요타 같은 정말 마른 수건도 더 짠다는 생산의 달인들인 공장에서는 지금 로봇의 자동화가 어느 수준이고, 왜 그런 자동차들은 단차 문제가 전혀 없는지, 어떤 공정을 가지고 있기에 전혀 단차가 없고 그런 깔끔한 차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오피니언 2018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 기사죠. 사람과 로봇의 그런 비교, 자동차 프로덕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자동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기사를 제가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에 혼다가 오하이오 메리스빌에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다가 어코드를 생산하는 이제 세단이죠. 생산하는 이제 로봇 기지 하여튼 자동차 프로덕션을 이제 처음 문을 엽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동화를 했고 그때 센세이션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프레스를 받고, 공장 노동자가 다 이제 그때부터 이미 1982년부터 공장 노동자가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현재 30년도 넘게 지난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사실 별로 그 공장 매니팩처러 칩 오퍼레이터들은 자동화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별로 잘 못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사람만큼 그러니까 이제 센서가 좋고 잘 감지하고 스멜도 느끼고 히어링도 보고 정확히 보고 잘 조립하는 로봇은 없답니다. 반드시 사람이 손을 대야 된다고 이제 혼다 공장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 칩 오퍼레이터는요. 그러나 이제 테슬라 같이 현재 어떻게 해서든지 휴먼 레이버를 이제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미국 내에서 크게 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전기차라서 가능한 거지 기존 내연기관차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조차도 아직은 너무 이 오토메이제이션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단차가 계속 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더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혼다의 예를 들고 제가 또 토요타의 예도 들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줄에 뭐라 그러냐면, 토요타도 이제 혼다의 라이벌인 토요타죠. 정말 마른 수건도 더 짠다는. 굉장히 이미 어셈블리 최종 라인에, 그리고 토요타도 미국 조지타운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굉장히 로봇을 엄청 갖고 있지만 별로 더 어떤 로봇을 더 넣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또 벤츠도 나오죠. 2010년 이제 벤츠의 이제 프로덕션 치프 역시도 별로 로봇을 더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자동화가 1982년 이후로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면은 럭셔리 카들은 커스터머 디맨드가 커서 그런 세세한 부품들을 아주 이렇게 잘 조립하려면,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조립하려면은 로봇은 도와줄 수 있지만 사람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벤츠, 토요타, 혼다 역시 별로 앞으로 로봇을 추가할 계획이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까 현 수준에 머문다는 거죠. 또한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아직 로봇의 기술이 이제 80년대는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했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카 메이커들은, 대부분의 카 메이커는 파이널 어셈블리에서 과연 로봇이 이걸 얼만큼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답니다. 물론 이런 맥킨지 같은 유명 글로벌 컨설턴트들은 자동화로 인해서 거의 4억 명, 3억 7,500만 명의 이제 일자리가 2030년까지 이제 없어질 거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이런 어드밴스드 오토메이션, 좀 더 발전된 자동화 기술로 인해서 잡이 다 사라질 거라고 그러는데, 현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죠. 근데 현장의 실제 오토메이커들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라기보다는 로봇이죠. 로봇을 더 추가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로봇이 최종 어셈블리 라인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혼다 같은 경우도 뭐 300개 이상의 로봇, 이미 파이널 어셈블리 라인에서 무거운 물건들을 들어준 게 이제 엔진, 모터, 혹은 휠, 뭐 인테리어 튜닝 컴포넌츠들을 파이널 어셈블리에서 인간이 조립해야지 무거운 거 이런 메탈 바디나 이런 것들을 로봇이 들어주는 거지. 별로 여기 보면 Level of automation has changed much since the Marysville Open. 아 정말 충격적이죠 이거는. 1982년에 자동차 공장이 오픈한 이래로 별로 오토메이션이 나아진 게 없답니다. 그리고 벌써 10세대 어코드가 나오는데 이게 하이 볼륨이 나오죠. 최대한 이제 많이 생산하게 되는. 근데 이거는 인간의 도움 없이 안 된다는 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현재 기술적 지향점은 뭐냐면 사람의 힘과 그런 로봇, 머신의 어떤 밸런싱이지 여전히 사람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큰 것들, 서스펜션 같은 경우들은 뭐 로봇이 할 수 있다지만 여전히 볼트를 조이고 브라켓을 돌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세밀한 작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량 생산 체제니까.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사람이 투여된다고 혼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 사람은 왼손으로도 돌리고 오른손으로도 돌린다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매우 빠르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생각보다 느립니다. 이런 정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로봇이 투여가 되면은 굉장히 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혼다 공장에 일하는 메리스빌에 일하는 이제 베테랑 15년이나 일하셨네요. 이분 말씀은 절대 로봇이 이제 대체가 안 될 거고 로봇이 인간만큼 이런 어떤 판단 능력이나 그런 어떤 매뉴버 이렇게 아주 민첩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아직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아까 300몇 개가 넘는 로봇 중에서 단 20개만 파이널 어셈블리에 투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데요. 이 혼다 공장을 보면 오하이오에 있는 그쵸 이제 혼다 공장을 보면은 위에 매니저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밑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월커죠. 그러니까 밑에 파이널 어셈블리 하신 분들은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4차 혁명이다 뭐다 해서 지금 우리가 다 대체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지만 실제로 매니저 레벨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체하지? 여기 concern이 있다고 하죠. concern. finding enough new recruit. 이 replace long-term worker, 그러니까 오랜 숙련된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왜냐면 그런 AI니 뭐다 해서 요즘 미국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뭔가 노동력이 투여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구인난이죠, 일종의. 그래서 타이틀이 help wanted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 힘든데 특히나 이런 숙련된 노동자들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매우 걱정한다는 겁니다. 위에 매니저 레벨들에서는요. 물론 반면에 테슬라는 어떻게든지 로봇으로만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많은 잡들이 프로페셔널하게 뭐 바뀌어야 된다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잡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뭐 대체돼야 된다는 얘기가 대신에 테슬라가 전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머스크도 얘기하길 그 로봇으로 다 만드는데 로봇을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로봇도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관리하는데 사람이 들어가게 하려고 한답니다. 테슬라가. 그러니까 테슬라의 방향성은 모든 건 로봇이 생산하지만 그 로봇을 관리 감독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사람이 하는 게 더 느릴 거라고 머스크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조립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로봇 오토메이션을 했는데 지금 이 자동차 업계는 빠른 시일 안에 엄청난 양의 차를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토마이제이션 하려다가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 결국 하야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오토메이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여기 여실히 이렇게 나오게 됐고 여기 결론이 뭐냐면 거의 뭐 자동화는 사실상 이게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크게 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82년에 비해서 별로 나아진 게 없다라는 게 참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자동차 공장 워커들이 대체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봇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전기차의 부품이 적어지고 그나마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게 밀고 있는 거고요. 부품이 적어지고 만드는 게 단순화돼서 지금 공장 노동자들이 좀 줄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 로봇 때문에 준다는 게 아니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 차 여기 이음새가 그러니까 드라이버 쪽 이제 이음새가 이렇게 단차가 심각하게 났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사고 수리하면서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제가 둔감해서 못 본 건지 또 어떤 이제 다른 친구분의 의견은 차라는 게 이게 새 차일 땐 모르지만 타다 보면은 패널 간 갭이 조금씩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진다든지 따뜻해지거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수축과 팽창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놔야지 만약에 이렇게 대충 해놓으면은 온도라든지 쓰면서 약간씩 그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틀어진다고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자세히 확대해 보니까 이게 틀어졌는데 앞으로 중국 공장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은 그래도 미국보다 인건비가 싸고 숙련된 노동자들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차의 퀄리티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전기차로 전환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장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그에 대한 여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